이번 시간에는 제약회사의 주요 부서와 역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부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서는 제약회사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부서가 서로 연계되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회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곳이 바로 영업부서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제약회사에서 영업부에 가장 많은 인원을 배치합니다. 그 말은 곧 영업부에서 가장 많은 채용을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약회사 영업부에서 10년간 로컬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까지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영업부에 관해서는 제약회사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 해줄 말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하고 뒷부분에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강의에서 말하는 고객은 의사와 약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영업부 지원 자격 조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4년제 졸업자, 졸업 예정자가 포함됩니다. 석사나 박사도 지원이 가능하고 전공은 무관합니다. 제약학이나 생명공학, 화학과는 우대사항입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의 경우에는 영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성적을 보유하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제약업계에서는 MR이라고 부릅니다. 메디컬 리프레젠터티브의 약자인데요. 의약품 정보 전달자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서 자기 회사의 제품을 설명하여 처방으로 연결시키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제품의 성분명, 용법 용량, 특장점, 부작용 등을 설명해서 의사나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거나 추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품의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약의 효과를 뒷받침하며 의학적 질문에 답변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쟁사 제품과 비교해서 자사의 제품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MR은 의료 전문가와의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해서 회사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CRM입니다. CRM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의 성향,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영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어떤 약품을 선호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MR의 고객인 의사와 약사는 의료 분야의 전문가 중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에게 비전문가인 MR이 의약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본인 회사의 제품은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품에 관해 어떤 질문에도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한둘이 아닌 제품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외울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합격했다고 바로 영업 현장에 투입시키지는 않습니다. 회사마다 기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MR을 위한 교육을 해줍니다. 회사로부터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고 난 후에 필드로 나가게 되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입 교육 기간에도 대부분의 제약회사는 급여에
90%에서 100%를 지급합니다. 저는 신입 교육기관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객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물론이고, 교육기간 동안 몇 번의 테스트가 있는데 그 점수는 자신이 배정받게 될 지역의 지점장, 그리고 영업부의 최고 수장인 영업본부장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요. 인사과에서도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거래처를 배정받을 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 부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부서는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타깃 고객, 시장 규모, 경쟁사의 동향 등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각 제품의 시장 내 위치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입니다. 마케팅 부서의 PM은 프로덕트 매니저를 의미합니다. PM은 특정 의약품의 마케팅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케팅 부서의 지원 자격은 대체로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마케팅, 경영학, 약학, 생명과학, 화학 등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지만 전공 무관인 회사도 있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 마케팅 부서의 경우에는 영어 성적은 필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외 본사와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그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이 필요하며 각국의 의약품 허가와 관련된 문서, 임상시험 결과와 논문이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약품 마케팅 전략은 의사, 약사,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B2B 마케팅과 환자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B2C 마케팅으로 나뉘게 됩니다. 마케팅 부서는 이러한 고객군에 맞춘 세분화된 전략을 개발합니다. 신제품 출시 전에 고객에게 제품의 효능과 차별점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고객들이 신약을 환자에게 처방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환자들이 의약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업부와 협력해서 고객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효능, 부작용, 사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 전문가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술 대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할 자료, 브로셔,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제품 홍보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임상시험 결과나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통해서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업무를 합니다. 마케팅 부서는 영업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며 MR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영업사원이 병원을 방문할 때 사용할 프리젠테이션 자료나 의약품 정보를 준비하고 마케팅 이벤트를 기획해서 영업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제품 출시 후에는 지속적으로 시장 반응을 모니터링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마케팅 전략을 조정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약업계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부서는 회사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이메일 등을 활용해서 디지털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연구개발 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약학, 화학, 생명공학, 화학공학, 의학 등의 관련 전공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학사가 지원 가능한 제약회사도 있습니다. 제약회사 연구개발부는 다양한 세부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의 부서가 신약 개발의 특정 단계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부, 비임상연구부, 임상연구부, 제형연구부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신약개발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개발부는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약효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탐색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업무는 새로운 타깃을 찾고 이를 통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특정 질병의 원인 물질을 분석해서 치료할 수 있는 생물학적 타깃을 선정하며 이 과정에서 분자생물학, 유전체학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습니다. 타깃을 선정한 후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탐색하며 화학적 합성, 고속 스크리닝 등을 통해서 수천 개의 화합물을 테스트하며 그중 약효를 나타내는 물질을 찾아냅니다. 초기 후보 물질 중 가장 유망한 것을 선도 물질이라고 부르며 이 선도 물질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화학적 구조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은 비임상 연구 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이 인체에 사용되기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부서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동물 실험과 시험관 실험이 진행됩니다. 신약 후보 물질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독성 시험을 진행하며 주로 동물을 이용해서 약물의 급성 독성, 만성 독성, 장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분석합니다. 약물이 인체에서 어떻게 흡수, 분포, 대사, 배출되는지를 분석하여 약물의 체내작용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적정 용량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연구실에서 세포나 조직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생체 외 시험과 동물에서 약물의 효과를 평가하는 생체 내 시험을 통해 약물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임상연구부입니다. 신약이 인체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약 후보 물질을 실제 환자에게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담당합니다. 임상시험은 크게 1상, 2상, 3상으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1상 임상시험은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성, 독성, 대사 경로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 보통 소수의 참가자 20명에서 100명에게 약물을 투여해서 약물의 기본적인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임상시험은 질병을 앓고 있는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효과와 적절한 용량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약물이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3상 임상시험은 대규모 환자 300명에서 한 3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며 약물이 실제로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 결과는 신약 허가 신청 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은 제형 연구부입니다. 신약이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약물 형태를 개발하게 되는데, 약물의 형태는 약효, 안정성, 환자의 복용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구용 약물, 주사제, 흡입제 등 다양한 약물 전달 방식을 연구하며 약물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흡수를 보장하는 제형을 설계합니다. 약물이 일정 시간 동안 천천히 흡수되거나 특정 시간에 작용하도록 하는 방출 제어 기술을 개발하며, 이를 통해서 약물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 생산되고 난 후 일정 기간 동안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 습도, 빛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안전성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약물이 유통기간 내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상허가 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A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개발부로 분류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RA는 연구팀과 협력하여 임상시험 계획을 수립하며 각국의 규제기관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임상시험 계획서는 임상시험의 목적, 방법, 환자 수, 시험 기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의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RA는 주로 식약처, 미국 FDA, 유럽 EMA 등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하고, 각국의 규제기관은 임상시험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신약이 각국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며,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에 맞춰 필요한 문서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약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RA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이상 반응이나 약물의 안전성 문제를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규제기관과 협력해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성 관리 절차는 신약이 임상시험 단계에서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도중 시험 계획이나 방법에 변동이 생길 경우 RA는 이를 규제기관에 알리고 허가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임상시험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험 대상자 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규제기관과 협의해서 해당 시험의 변경 사항을 승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RA는 그 결과를 기반으로 신약 허가를 신청하며 임상시험 데이터, 약물의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 등을 기관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신약이 시장에 출시되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인사부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서는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 채용을 담당합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찾고 해당 직무에 맞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합니다. 회사의 성장 전략과 연계해서 필요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해당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특성에 맞춘 교육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연구개발, 영업, 마케팅,
생산 부서 등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맞춤형 교육을 계획하며 관리자나 팀 리더에게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팀 운영과 직원 관리에 대한 교육도 진행합니다. 직원들의 직무에 따른 급여 체계를 설계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관리하는데 성과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일도 인사팀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퇴직금, 유급휴가 등 제약산업 특성에 맞춘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기도 합니다. 제약회사는 노동시간, 직무환경 등 법적 규제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준수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직원과 경영진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제약회사의 영업부나 연구개발부는 실적과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과의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주도하며 지원합니다. 제약회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직무가 많기 때문에 인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인사팀은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직 방지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렇듯 인사팀은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반영한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각 부서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기획합니다. 생산부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부서는 약물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부재료를 관리하고 원료의 품질과 적합성을 점검하며 승인된 제조 공정에 따라 약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정확한 생산 기준을 목표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업무를 합니다. GMP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제품 생산 중에도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 검사를 수행하며 각 제조 단계에서 약물의 성분, 불순물, 함량 등을 점검하고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대규모 생산을 위해 필요한 제조 설비를 운영하고 유지 보수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환경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품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생산을 계획하고 생산 일정에 따라 의약품을 적기에 생산해서 제품이 시장에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약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결과를 철저히 기록하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문서화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서화된 데이터는 규제기관의 점검에 대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정 개선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업 부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업부는 각국의 의약품 시장을 분석하고 자사의 제품 진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목표 국가의 법적 규제, 경쟁 상황, 시장 수요 등을 파악해 효율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해당 국가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고 마케팅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합니다. 제약회사의 해외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해외 사업부는 각국의 유통업체, 병원, 약국, 의사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제품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라이선스 계약, 합작 투자,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시킵니다. 각국의 의약품 규제는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외 사업부는 각국의 규제기관, 미국의 FDA, 유럽의 EMA 등과 협력하여 제품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 자료, 품질 인증서, 안전성 보고서 등을 준비하고 제출하여 현지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관리합니다. 규제 준수는 의약품 수출과 판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해외 사업부는 지속적으로 규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국의 시장 특성에 맞춰 현지화 전략을 계획하고 제품의 포장, 라벨, 광고 메시지를 현지 규정에 맞추어 제작하며 해당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실행합니다. 이를 통해 현지 소비자와 의료 전문가들에게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해외 수출을 관리하며 제품이 나라별 유통망을 통해 병원과 약국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류, 재고 관리, 수출 서류 처리 등을 담당하며 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라이선스 협상, 공급 계약, 현지 판매권 협상도 해외 사업부에서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해외 판매 및 유통 경로를 확보하며 현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CP 부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 부서의 주된 역할은 회사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약품 판매 및 마케팅 규제부터 임상시험 과정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감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각국의 규제기관은 의약품 광고, 판촉, 판매 방식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CP 부서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합니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 등을 방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CP 부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다양한 활동을 감사하고 이 과정에서 법적 또는 윤리적 위반 사항이 없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내부 데이터 분석과 현장 감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법률 위반이나 비윤리적 행위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 발생될 경우 CP 부서는 이를 신속하게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추가적인 교육이나 징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CP 부서는 회사의 모든 직원이 법적 규정과 윤리적 기준을 잘 이해하고 이를 따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의약품 판매 윤리, 의료 전문가와의 관계 관리, 리베이트 방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제약업계는 특히 의사, 약사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의약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술 부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부는 일반적으로 의학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근무하는 부서로 주로 약사, 생명과학 관련 학위 소지자들이 근무합니다. 의료진에게 회사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특히 새로운 의약품 출시 시 중요한 역할을 하며 MR들이 제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회사가 개발한 의약품과 관련한 논문을 작성하고 학술 저널이나 학회에 발표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의약품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작성하여 회사의 학술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